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경계감이 짙게 펼쳐졌습니다. 오늘 관망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후에 수급 공방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05%가량 상승한 2,98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과 하락을 장중 내내 오고 가면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0.07%가량 상승한 1,003포인트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나홀로 1,66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225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이 이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홀로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540억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요. 장 막판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FOMC 결과가 잠시 후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강하게 펼쳐졌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위에서 김용민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김용희 대표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바라보시면서 이제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 혹은 금리 인상,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외로 방어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의 활력이 살아나는데 특히 이제 뭐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증시의 낙폭이 적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됐던 기존의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테마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려있던 분들께서도 내 종목이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과 그리고 그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섹터와 종목들까지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시간 딱 5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는 정보, 종목까지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시장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대표님의 사진이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잠시 후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스타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금리 인상 FO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연준의 선택에 대한 국민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야도가 현지 시각 14일부터 이틀간의 FOMC 회의에 들어갔죠.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매파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내년 1분기 양적 완화를 완료하고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게 대처적인 시각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요, 지난 10월 6.2%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에도 6.8%를 기록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연준이 긴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일주일 만에 역대 최다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58명이 증가하면서 964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망자도 70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4,45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사실상 일상회복 중단을 밝힌 상황인데 오늘 이로 인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 보완주입니다. 오늘 장중에 24%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음압병실 관련주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6% 급등세가 보였고요. 그 후에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윗골이 달았습니다. 종가에는 4% 상승한 9,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매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강화로 인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8만 전자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분야를 점찍고 다양한 시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는 계획이 들리면서 로봇주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30%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죠. 오늘은요 좀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봉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로보티즈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0.56%가량 밀렸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15,8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 트렌드 로봇 과연 주목해야 될까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정리하고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네, 대표님과 별별 이슈 한 이슈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곧 있으면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뭐 긴축을 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거든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국내 증시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네. 얼마나 이게 빨라지냐, 테이퍼링이 얼마나 빨라지냐, 그다음 금리 인상이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되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과연 오히려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관점이 있는가? 이런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는 오히려 매력적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딱 빠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낙폭이 나올 때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러한 여건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연결돼서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연준에서 지금 현재 목표로 잡고 있었던 물가 상승률이 2%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3배인 6.2%와 이번 같은 경우에는 6.8%. 이게 40년 만에 최대 수치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연임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 발등에 떨어지면서 통화 긴축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었던 이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제 2배 정도 늘어나서 이제 진행된다고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테이퍼링의 완료 시점을 보면은 1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원래 6월에 끝나야 되는데 3월에 끝나게 됩니다. 즉 3개월이 앞당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지금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6월로 보고 있어요. 6월에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빠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그게 내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3번 그리고 2023년도에 3번이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2024년도에 이제 금리가 2.5%가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은 사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으로 올렸지 사실 기업의 실적 혹은 기대감만으로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유동성을 확 줄여버리게 되면은 이 거품으로 올렸던 종목들은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국내 주식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4%,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 낮아서 증시 자체가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사실 제조업 중심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선행된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돌아왔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봤을 때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하지 않고 매수로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유보금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 이 허리 산업에 수급이 골고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국내 주식 비중을 16.6%까지 줄여야 되는 이 연기금에서 이제는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것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증시에 떨어지고 있었던 매도 압력이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혹은 글로벌 수급이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자본과 그다음에 얼어붙었던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함께 힘을 합치면서 국내 증시가 올해 연말을 넘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시의 상방을 이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 특히나 우리 시장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들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매력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8천 명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역대 최다라는 말을 이 코로나19 확진자 이야기하면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까요? 사실 제가 지금 방송 한 4주 정도 연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제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4주 전에는 이제 4,000명에서 5,000명, 7,000명, 이번에 이제 7,800명이 나왔나요? 네. 7,850명이 나오면서 최다 수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주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건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연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적인 투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재료 자체가 너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6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혹은 코로나가 처음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도 코로나에 대한 재료가 여러 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거기에 대한 상승 탄력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 자체가 나오는데 2주에 4주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국내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해외에서의 여파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전일 기준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이제 영국의 총리가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내려앉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 수가 계속 최대 수치를 갱신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뭐 재택도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치료제, 진단키트나 아니면 물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감기보다는 조금 독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증상은 조금 가볍지만 이제 사망률이 좀 낮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1주에서 2주 정도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영국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단발적으로 세게 나왔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재료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는 최고 수치를 찍고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자극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기에는 그 재료 자체가 좀 크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차트를 보면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알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에 대한 시장의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부각을 받았죠. 최근에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승에 대한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택근무 말고도 재택진료 관련주인 비트컴퓨터 종목을 보면은 물론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에서 7월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로 상승이 나왔죠. 이번에 오미크론과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지만 사실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게 맞아요. 고점 갱신이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음압병실 관련주로 했던 이제 GH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00명이라는 변수가 8,000명, 10,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수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반대로 코로나 섹터가 죽는 만큼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갈 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수급주를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수혜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별별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연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넘어서 로봇까지 삼성전자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로봇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단기적인 상승 추세만 나오고 그냥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로봇에만 과연 관심 있게 봐도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도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 이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라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네. 더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네. 뭐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 혹은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 외면받았던 섹터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 관련주들의 기업들을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사실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각에서는 삼성이 투자했다는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오른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온 이후에 금방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계시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차까지 굉장히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라고 치부하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글로벌 로봇 시장의 매출 추이를 봤을 때 2015년에는 이제 제조용 로봇이 서비스용 로봇보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다가와서는 서비스용 로봇이 그 규모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반대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봤을 때 여전히 제조용 로봇이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규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서비스 로봇의 이 시장 규모들을 하나씩 뜯어본다고 했을 때 사실 물류 아니면은 뭐 가정, 의료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삼성과 LG가 이제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규모를 캐파를 늘린다고 했을 때 제조용 로봇의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내준다면은 기업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로봇 산업을 점찍었던 LG랑 그다음에 삼성의 경쟁이 붙었을 때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저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새로운 매출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다가 아니면 뭐 추가 확장하거나 아니면 복합하거나 해가지고 이 기술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랑도 엮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애플의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접목된다고 했을 때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로봇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될 텐데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조금 지루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 돈이 넘어가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종목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 이 천조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안에 반드시 잡아야지 여러분들께서 만족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 종목, 시장 규모, 그리고 종목까지 준비해온 내용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부터 종목까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 정확하게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관련 산업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이 커지면요, 당연히 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무려 1000조에 달하는 산업 핵심 대장주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네, 김용민 대표님 독사진 아래에 노란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꾹 눌러주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일까 5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또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과 핵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YJM 게임즈인데요. YJM 게임즈는요, 오늘 관계사 이슈로 강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관계사인 원 이멀스가 12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영향으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누적 금액이 220억 원으로 국내 VR 메타버스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해서 업계를 선도하는 메타버스 핵심 개발사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생활과 가상현실이 있는 라이브 커넥티드 메타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장만 해도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원하게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장중에 27%까지 급등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종가 역시나 16%가량 상승한 3,69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려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정말 등락이 심한 종목이기도 하죠.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안트로퀴논을 20UM 농도로 처리하게 된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 99.9%의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25,1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 33만 2천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적 개선과 애플 부품 공급사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불타오르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KB증권은 LG 이노텍에 대해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주라면서 내년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보시는 것처럼요,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34만 1,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캠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어서 8,000명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정보보안 전문 기업으로 재택근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가가 10일 거래일 동안 40%가 넘게 상승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만 상한가가 풀린 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24%의 급등 흐름이 포착이 됐네요. 전거래일보다 760원가량 상승한 3,865원에 종가가 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입니다. 램테크놀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충남 당진시의 공장 건축 불허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초부터 15%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결국에는 20%가량 하락한 19% 내린 9,74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종목은요, YJM 게임즈입니다. 오늘 자회사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장대 항목이 또 나왔어요. 사실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도 사실 네. 시장에서 부각을 상당히 못 받았어요.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맥푸트나 MP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조금 느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YJN 게임즈라는 기업에 붙은 수식어가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 120억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특히 지금처럼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이 모여있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재료가 터져서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때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종목은 오늘 거의 2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는 16%로 밀려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종목 자체가 고점부터 지금 거의 2016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낙폭이 나오다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거는 2021년도 이 거래대금 터진 날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메타버스 관련된 혹은 메타버스에 대한 데이터 보안 이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VR 혹은 이런 기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하방 추세를 꺾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단기간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자체가 지금 4,395원이죠. 5,000원인 라운드 피어 가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5,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즉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 넣으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한의 수식어를 안고 상승의 동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거래를 제외하고는 LG그룹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룹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되는 그룹인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낮다, 둔화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이 삼성전기와 함께 시장에서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와 애플카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 이상에 대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기업,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이나 MLCC 같은 쪽에다가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에 전장산업 쪽에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일단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시면요.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시장에서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받으면서 주가가 장기간 동안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꺾이는 시점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 주가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거래대금이 한 번 더 터졌을 때를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는 시장, 이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과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이 꺾이기 전까지 이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 이슈거든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꺾이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2022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뭐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애플카 더블 모멘텀을 안고서 내년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인데요.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앞서 별별 이슈 때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사실 이 방금 전에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내가 공격을 100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80, 50까지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확진자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언제 이게 꺾일지 그리고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더 약하다. 이제 감기보다 약해진다. 이러한 시장의 통계 자체가 나와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낙폭을 여러분들께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테마성으로 올렸기 때문에 실적으로 올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여력을 여러분들께서 빠졌을 때 전략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을 봐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월달, 7월달에 시장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로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그 이슈가 길진 않았거든요. 낙폭이 당연히 길게 나왔죠.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즉 빠르게 올렸다가 여러분들께서 손쓸 새도 없이 낙폭이 나올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9월 달에 있었던 구간보다는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높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4,500원, 4,7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익절 구간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 종목 탑5를 보고 왔습니다. 그럼 5위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5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요, 케어랩스입니다. 단 2주 만에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안겨주면서 5위를 기록을 했고요. 핑거 같은 경우는 1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얼마 만에 기록을 한 것이냐면요, 단 하루 만에 급등 슈팅이 나왔습니다. 탑3입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역시나 딱 2주 만에 17%가량의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는 2위를 확인해 볼까요? 이노뎁입니다. 5거래일 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2%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YG 플러스 매수하신 분들 휘파람 부르셨을까요? 네, 딱 일주일 만에 상한가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종목들 중간 점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제주반도체입니다. 11월 24일 황금별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17%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런 상승률을 달성을 한 것인데 제주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종목 매도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까요? 사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반도체가 빠지는 산업이 없거든요. 반도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자율주행부터 아니면 여러분께 알고 있는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산업에 반도체가 빠지는 산업이 없습니다. 즉 반도체는 필수 산업이고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만큼 시장에서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다음 개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주 반도체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간에서 거의 4천억에 달하는 이 제주 반도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 종목이 추세를 확실하게 돌렸다. 즉 이 종목은 지금까지 4월 달부터는 거의 7개월에 달하는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몸을 트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 번 틀면은 그쪽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은 저는 정고점은 사실 통과 지점이다. 이렇게 먼저 봅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도 굉장히 쉽게 달할 수 있고 그 8,000원을 넘어서 10,000원 구간, 이 4자리 숫자, 5자리 숫자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이상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의 근간이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주 반도체 10,000원까지도 열어두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시원한 슈팅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별입니다. 핑거이죠. 12월 1일 이번 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28,300원 찍으면서 15%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12월 1일이면은 10시에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네,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부리다가 매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뒤늦게 공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핑거에 대해서 사실 이 재료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독도버스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고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서비스가 12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진행된다는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오는 17일 컨퍼런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 종목이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은 충분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핀거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실 낙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았다 혹은 조정에 대한 시간이 깊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확실하게 그 구간을 지켜준다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돈이 연속적으로 1,000억, 2,000억씩 돈이 연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 구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거의 다 해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말뜻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께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낙폭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즉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한 이 하나의 주포나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야지 여기에 대한 익절을 할 수 있겠죠. 즉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슈를 안고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더 남아있다라고 핀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어유인데요. 지난주 황금배 공략주였습니다. 83,200원 터치하면서 8%의 상승률 달성하는데 와, 기관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상승 더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몇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새로운 기업의 이제 엔터 산업에서 굉장히 새로운 돈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까지는 이제 기대감에 대해 상승했던 종목들을 봤다면은 이제는 돈이 되는 산업들, 돈이 되는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낙폭을 감안하셔야 된다. 즉 이 신규 종목이 신규 성장주기 때문에 이 저점까지 낙폭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 다만 바로바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께서 짧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바닥을 찍었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고가 구간인 99,000원을 넘어서 10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률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기대감에 실적 기대감까지 전 고점 돌파 여력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G 플러스입니다. 11월 10일 황금배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1,950원 터치하면서 29%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좀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거의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긴 할 텐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원했던 구간까지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욕심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못 팔고 내려온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추세 자체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냐 혹은 이 구간을 지켜주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노래만 부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앨범 수익이나 아니면 콘서트 수익이었다면은 이제는 중개권을 팔고 굿즈를 팔고 다양한 NFT 같은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시장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의 실적을 보든 산업을 보든 방향성을 보든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여지는 지금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고점을 찍었고 내려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종목을 올린 물량을 매집했던 투자자가 매집을 했던 구간까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구간을 넘어서 사실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13,000원 구간, 12,000원 구간 더 높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매도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지지라인을 깰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접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드린 황금별 공략주들 수익 실현 잘 하신 분들 이 시간만 또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또 준비하면서 또 심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또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뭐 로봇스타도 있고 로보로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부각받고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유진 로봇이거든요. 지금같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진 로봇에 대한 차트를 먼저 한번 봐보시면은 사실 기존의 시장에서 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돈이 들어온 양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꺾지 못하고 밀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압도적인 돈이 들어왔을 때 시장의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안 좋은 예시입니다. 돈이 애매하게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시세를 꺾지 못하고 꺾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방향을 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종가에서 종목이 막판에 돈이 밀어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의지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종목과 다른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목을 2개를 준비했는데 이 종목과 따로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길게 보시기 좋은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하신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라운드 피격 가격인 5,000원 부근에서 한번 파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시장이 밀리거나 섹터에서 돈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낙폭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폭에서 이제 손절 구간은 4,200원으로 짧게 잡고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고민하셨던 2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되나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종목이 단순히 이 종목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산업과 재료와 방향성과 그다음에 공략해야 되는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지 네. 사실 이 종목이 당연히 그냥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분명히 흔들리면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셔야지 흔들리지 않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종목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천조 산업의 핵심 대장주를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나는 QR코드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대표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잠시 후에는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방송 보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셨을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8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